명탐정 셜록 홈즈 8. 붉은 원. 수상한 하숙인. 홈즈는 오랜만에 느긋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홈즈는 여유롭게 사건 자료집을 정리하려 했지만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인 워렌 부인 때문에 보기 좋게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워렌 부인은 며칠 전 하숙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조사해달라고 홈즈를 졸라댔습니다. 홈즈는 범죄 사건도 아니고 남의 사생활을 캐는 것 같아 정중히 거절을 했지만 워렌 부인은 막무가내로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홈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워렌 부인이 자신의 옆에 딱 달라붙어 때로는 칭찬을, 때로는 애원을 해도 묵묵히 자료집만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홈즈가 작년에 다른 하숙인을 도와줬던 얘기를 꺼내며 자신은 왜 도와주지 않냐고 따지자 홈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홈즈가 사건 자료집을 덮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맛있는 홍차를 한 잔 끓여주신다면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워렌 부인은 싱글벙글 웃으며 재빨리 홍차를 한 잔 끓여다 주었습니다. 홈즈가 홍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자 워렌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하숙이는 정말 이상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방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집에 있는 게 분명한데 지금까지 얼굴 한번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 정도야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번 하숙이는 사람 속이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건 그렇지만 왠지 섬뜩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고 우리 하숙집으로 도망쳐온 건 아닌지, 아니면 나쁜 짓을 저지르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웨렌 부인은 새로운 하숙인을 머릿속에 떠올리자 무서운 생각이 드는지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홈즈가 웨렌 부인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부인께서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느낌이 든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와 차분하게 대화를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죠. 웨렌 부인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홈즈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는 열흘 전에 이 하숙집에 왔는데 2주치 하숙비를 미리 냈다고 했죠? 맞아요. 미리 낸 데다 원래 내야 할 돈보다 많은 돈을 냈죠. 얼마나요? 제가 일주일에 50실링이라고 했더니 그 남자가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지켜주기만 하면 일주일에 50실링이 아니라 10배인 5파운드를 내겠다고 했어요. 어떤 조건이었죠? 집 열쇠를 달라는 거였어요. 가끔씩 그런 하숙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방에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건 좀 이상하군요. 그렇죠. 이상하죠? 하지만 저에게 일주일에 5파운드는 큰 돈이기에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지켜만 준다면 미리 2주치를 준다고 해서. 웨렌 부인은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을 하숙집에 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러자 홈즈가 웃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빠듯하게 살아가고 계시니 그런 제안을 받으면 당연히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을 하숙집에 들인 건 부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홈즈의 말에 워렌 부인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첫날만 빼면 지금까지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방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분명 집에 있기는 하다는 건데. 워렌 부인의 말을 들은 홈즈가 눈을 번뜩이며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첫날 밤에는 밖에 나갔다는 거죠? 예, 밖에 나갔다가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에 돌아왔죠. 방을 나가기 전에 밤늦게 돌아올 테니 문을 잠그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잠이 들었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깼는데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다 됐더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서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사람 방에서 종소리가 울리면 방 앞 의자에 음식을 갖다 놓죠.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종이 울리면 빈 그릇을 가지러 가요. 대화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사람은 할 말이 있으면 종이에 한 글자 한 글자 바르게 글씨를 써서 밖으로 내놓아요. 정자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꼭 필요한 한 단어만 써서 내놓아요. 소, 비누, 매취, 성냥 이런 식으로요. 홈즈 선생님께 보여드리려고 여기 가져왔어요. 워렌 부인은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몇 장 꺼내어 홈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홈즈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종이 쪽지를 들여다보다가 웨렌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군요. 왜 필기체로 쓰지 않을까요? 그게 훨씬 쓰기 편할 텐데요. 그리고 왜 문장으로 쓰지 않고 한 단어만 쓸까요? 왓슨, 자네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어느새 홈즈 옆으로 다가와 두 사람의 대화를 열심히 듣고 있던 왓슨에게 홈즈가 물었습니다. 왓슨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걸. 혹시 글씨체를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뭐하러 그렇게 하지? 하숙집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글씨체를 알면 큰일이라도 생긴다는 걸까? 아무튼 글씨체를 감추려 그랬다는 게 올바른 추리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렇다면 한 단어만 쓰는 건 무슨 이유에서일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홈즈는 웨렌 부인이 부탁한 일에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홈즈는 종이 쪽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 왓슨에게 말했습니다. 글씨를 쓴 연필은 끝이 뭉툭하고 보랏빛이 감도는 평범한 연필이야. 중요한 건 글씨를 쓴 다음에 옆쪽을 찢어내는 바람에 수업에서 S의 일부가 없어졌다는 거야. 아마도 조심성이 많은 사람 같아. 자네도 이제 관찰력이 많이 늘었군.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찢어낸 거야. 자네 말대로 조심성이 많은 사람 같아. 홈즈는 사건이 점점 재미있어지는지 밝은 얼굴로 웨렌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그 사람이 중간 키에 검은 턱 수염을 기르고 있다고 하셨죠? 나이는 어느 정도 돼 보이던가요? 수염을 기르고 있기는 하지만 젊어 보였어요. 많아봤자 30살 정도 됐을까? 홈즈가 수첩에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들려주실 말씀은 없습니까? 중요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를 잘 하기는 하는데 말투가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죠? 외국 사람 말투 같았어요. 옷차림은 어떻던가요? 깔끔하게 잘 차려입었어요.
웨렌 부인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해 해줄 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홈즈는 만족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하던가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편지나 방문객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 사람의 방에 청소하러 들어가 본 적은 없나요? 아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로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거 참 이상하군요. 혹시 그 사람이 어떤 짐을 들고 왔는지 기억나십니까? 큰 갈색 가방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것 말고는 없었죠. 홈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별로 없군요. 정말로 그 방에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요? 홈즈의 말에 워렌 부인은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홈즈에게 내밀었습니다. 홈즈는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물을 탁자 위에 꺼내놓았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거의 다 타버린 성냥개비 2개와 담배꽁초 하나였습니다. 워렌 부인이 홈즈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쟁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혹시라도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어요. 홈즈가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성냥은 별로 이상할 게 없는데 담배꽁초는 좀 이상하군요. 그 사람이 턱수염뿐만 아니라 콧수염도 길렀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랬어요. 담배가 이렇게 짧아질 때까지 피우면 콧수염이 다 타버릴 텐데 정말 이상하군요. 아주머니, 혹시 그 방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음식을 정말 조금 먹어요. 한 사람분의 식사도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데 2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홈즈는 이 정도면 웨렌 부인에게 들을 만한 내용은 다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홈즈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 일단 지켜보고만 있자고 했습니다. 워렌 부인은 그러겠다고 말하고는 홈즈의 방을 나섰습니다. 홈즈는 하숙인이 방을 잡은 직후를 제외하면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척 수상했습니다. 특히 처음 외출 후 저녁 12시가 다 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홈즈는 이 때문에 방을 계약한 사람과 외출 후 돌아오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담배꽁초 이외에도 종이 쪽지에 단어만을 써서 대화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방을 계약한 사람은 영어를 잘했다고 했는데 방에만 있으면서 대화를 단어만으로 시도했다는 것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한 단어가 올바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성냥은 매취스라고 써야 하는데 매취라고 쓴 것을 보면 영어를 할 줄 몰라 사전을 찾아 쓴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 단어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홈즈의 설명을 듣고 왓슨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 아니야? 맞아. 우리는 그걸 알아내야 해. 어떻게 알아낸다는 거야?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 있어. 홈즈는 런던에서 발행되는 거의 모든 신문의 개인 광고란을 모아둔 자료집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고 편지도 주고받지 않는다면 바깥 세상에서 하숙인에게 연락할 방법은 개인 광고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개인 광고 중에서 하숙인과 관련 있는 내용을 찾아보면 될 거야.
홈즈는 왓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읽으며 개인 광고란을 살펴봤습니다. 프린스 스케이팅 클럽에 검은 모피 목도리를 두른 숙녀. 이건 아닌 것 같군. 지미야, 어머니가 무척 슬퍼하고 계셔. 이것도 아니고. 당신을 생각하면 매일같이 내 마음은 이건 정말 아니야. 이건 가능성이 좀 있군. 인내심을 가질 것. 좀 더 확실한 통신 수단을 찾아보겠음. 그때까지는 개인 광고란을 이용하겠음. G. 홈즈는 신문의 날짜를 보고 하숙인이 들어온 지 이틀이 지난 후에 낸 광고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홈즈는 하숙인이 영어를 말할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홈즈는 계속 소리내어 읽으며 자료집을 살펴봤습니다. 홈즈는 자료집에서 일은 잘 되고 있음. 인내하고 조심할 것. 구름이 걷히고 있음. G. 라는 광고와 길이 보임. 기회를 봐서 신호를 보내겠음. 미리 정해놓은 암호를 잊지 말 것. A 1번, B 2번 등 곧 연락하겠음. G. 라는 광고를 더 찾아냈습니다. 홈즈가 자료집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왓슨, 가장 최근 광고는 어저께 거였어. 오늘 신문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말이야. 어때? 광고 내용이 내 추리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 응, 그런 것 같아. 사건이 점점 흥미로워지는걸. 그렇지? 워렌 부인에게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 하하하. 즐거운 기분으로 잠자리에 든 홈즈는 다음날 아침 더욱 환한 얼굴로 왓슨을 맞이했습니다. 홈즈는 왓슨이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 아침 신문을 펼쳐들고 개인 광고란에 실린 광고를 읽었습니다. 외벽에 흰 돌이 붙은 높은 붉은색 건물, 3층. 왼쪽에서 두 번째 창문. 어두워진 뒤. G. 어때? 오늘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아? 아침 식사하고 부지런히 하숙집 주변을 돌아다녀 봐야겠어. 그러니까 홈즈가 채 말을 마치기도 전에 워렌 부인이 방문을 박차듯이 열고 들어왔습니다. 홈즈 선생님, 아무래도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왜 그러시죠?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당장 그 사람을 내보내려고 했지만 일단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진정하고 차분하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남편이 두들겨 맞았어요. 워렌 씨가 두들겨 맞았다고요? 네. 아주 험악한 꼴을 당했어요. 하숙이는 방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홈즈는 워렌 부인이 흥분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일단 자리에 앉게 한 후 심호흡을 시켰습니다. 워렌 부인은 심호흡을 두어 번 하고 나서 안정을 되찾았는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워렌 부인의 남편 워렌은 토트넘 코트로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하는 곳이 멀기 때문에 집에서 적어도 오전 7시 30분에는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집을 나서서 얼마 가지 않아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남자가 뒤에서 코트를 덮어 씌워 억지로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약 1시간 동안 마차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다가 워렌을 길거리에 던져놓고는 달아나 버렸습니다. 워렌은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탄 마차가 어디로 가는지 쳐다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워렌은 정신을 차리고 지나가는 마차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워렌 부인이 설명을 마치자 홈즈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했습니다. 워렌 씨는 그자들의 얼굴을 봤나요? 말하는 것은 들었나요? 아니요. 남편이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갑자기 몸이 붕 떠올랐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떨어졌다는 것 뿐이에요. 아, 마차 안에 적어도 2이나 3 정도는 타고 있었다고 했어요. 홈즈가 안타깝다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의 납치와 하숙인이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하숙집을 15년 동안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모두 그 하숙인이 들어오고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필요 없으니 쫓아내고 말겠어요. 워렌 부인이 지금 당장 하숙인에게 달려갈 듯하자 홈즈가 손을 내밀어 말리며 말했습니다. 자, 진정하세요. 그렇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으니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워렌 씨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하숙인이 위험해 보이는군요. 홈즈의 말에 워렌 부인이 의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었습니다. 워렌 씨를 납치한 일당들은 아마도 워렌 씨를 하숙인으로 오해해서 납치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엉뚱한 사람을 납치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풀어줬던 것이고요. 처음부터 워렌 씨가 목적이었다면 쉽게 풀어주지 않았겠죠. 홈즈의 말에 워렌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아무래도 제가 그 하숙인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방에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음식을 문 앞 의자에 놔둔다고 했죠? 예, 그랬죠. 그럼 하숙인이 음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어디선가 숨어서 엿보면 되지 않을까요? 홈즈의 말에 워렌 부인이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 방 맞은편에 골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거울을 달아놓을 테니 거울을 통해서 보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홈즈는 워렌 부인이 식사를 준비할 때까지 왓슨과 함께 하숙집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홈즈는 하숙집 길모퉁이에서 어느 임대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왓슨, 저기 좀 봐. 신문 광고란에 실린 외벽에 흰돌을 붙인 높은 붉은색 건물이야. 이제 장소도 알아냈고 아무도 알아냈으니 일이 간단해지겠어. 아마 저 집에 하숙인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을 거야. 홈즈는 그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고 다시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숙집에서는 워렌 부인이 식사 준비를 하고 홈즈와 왓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홈즈와 왓슨은 구두를 벗고 조심스레 워렌 부인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워렌 부인이 준비해둔 골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있어 하숙인의 방에서 종이 한 번 울렸습니다. 워렌 부인은 음식을 의자에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홈즈와 왓슨은 숨을 죽이며 거울을 통해 하숙인의 방을 감시했습니다. 하숙인은 워렌 부인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확인한 후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연 하숙인은 2손만 내밀어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문틈으로 겁에 질린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방문이 닫혔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홈즈와 왓슨은 계단을 살금살금 내려와 워렌 부인에게 저녁 때 다시 들르겠다고 말을 하고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홈즈는 안락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것 봐. 처음에 방을 계약한 하숙인과 지금 방에 있는 하숙인은 다른 사람이잖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여자일 줄은 몰랐어. 그런데 그 여자가 우릴 본 게 아닐까? 겁에 질린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뭔가 다른 걸 봤을 거야. 우리는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숨어 있었어. 홈즈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왓슨에게 자신의 추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인진 모르지만 한 쌍의 남녀가 런던으로 도망쳐 온 것 같아. 여자가 겁에 질려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위험한 일에서 도망쳐 온 것이라 짐작할 수 있지. 남자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여자를 안전하게 숨겨둔 채 활동해야 했을 거야. 그래서 머리를 굴려 여기에 여자를 숨겨둔 거지. 아마도 여자가 글씨를 필기체로 쓰지 않은 건 자신이 여자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였을 거야. 그래서 사건의 핵심이 뭐라는 거야?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사건이 단순히 남녀의 사랑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워렌 씨가 오해를 받아 납치를 당했던 걸 보면 두 남녀는 지금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